좋지였느냐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간 건 공정 이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건 그 정도는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주된 게 되고 지적 대상권자의 어떤 이익까지 해한다라고 평가되면 부수적 복제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음악의 경우는 이렇고 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그 상당히 짧은 영상 숏폼 이걸로 커버 댄스라고 어떤 노래의 특징적인 춤을 그대로 따라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저작권 위반입니까? 이것도 일단 안무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무용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몸동작 이런 거는 저작물이라고 평가되진 않는데요. 곡에 맞춰서 본인의 어떤 감정 같은 것을 표현하면서 일련의 신체적 동작, 몸짓 이걸 배합하고 배열하고 이런 게 창조적인 어떤 노고가 들어간 행위다라고 봐서 안무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단순한 몸동작 자체를 뭐 따라했다거나 그게 굉장히 적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숏폼 정도로 이 시간이 적다라고 하고 어떤 영리와 또 연관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걸 광고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강습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바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춤, 어떤 특정 아이돌의 춤을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안무를 갖고 있는 그 저작권자에게 문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책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그 성공회담도 매주 토요일에 별책 프로 통해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작권과 관련이 있을까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 리뷰를 하고 일단 느낀 점을 말하거나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팟캐스트 등등으로 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나누는 정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당연하게도 책을 종이로 맡기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도 내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책을 인용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책을 평가하는 거는 별도의 그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 사람의 저작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책 자체를 소개한다라는 어떤 목록으로 읽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게 바로 저작물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서는 이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용 목적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헤아려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뭐 몇 줄 내지는 한쪽 정도를 책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읽어주시는 것은 저작물 침해로는 평가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별책 프로는 책의 내용을 읽는 건 침空한방이라고 해서 한 줄 정도, 영리 목적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다소 걱정을 덜기는 했습니다. 그 미술관이나 전시관에 방문한 뒤에 그림 같은 작품 감상하는 영상도 요즘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데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나리자 같은 건 괜찮고 신의 작가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모나리자는 일단 작가가 죽은 지 70년이 지난 작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신진 작가 같은 경우는요, 이 저작권을 미술관이나 갤러리, 미술 작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연을 하고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촬영하셔도 됩니다, 뭐 동영상으로 찍어가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것을 유통해도 된다는 말과 동률은 아니기 때문에요. 같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본인이 개인 소장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걸 다른 콘텐츠 플랫폼에 올리시거나 하는 거는 법적으로 변송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도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찍는 것 자체만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리뷰하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어떤 작가가 하고 7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리뷰가 주된 영상에 나오기도, 이 그림 자체가 남 차지하는 게 좀 크도록 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까다로운데, 게시판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요. 블로그에 올린 저작물을 보고 출판사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 내용 증명 등을 보내는 경우도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정도 비용을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학원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예.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내가 직접 출제한 문제 이건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에는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가 아니라 학교 업무 차원에서 아니면 학원 업무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최소한 재단이나 교육청, 학원 등의 저작물이 기속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내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음악 만들고 책 썼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어떤 법무법인을 도용을 해서 계속 스크린을 해가지고 내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저작물 침해는 단순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지나지 않고 형사 처벌 조항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 저작물이 침해됐다라고 하면 일단 내용 증명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게시 영상이나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 어떤 그 조정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리 구제가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요. 예.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예. 이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6980번 문서 작업할 때 다양한 글꼴을 쓰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이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무료 폰트다 이거 갖다 쓰세요 라고 하는데 이 세밀하게 약관을 보면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면 안 되고 개인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인쇄물에는 사용하는 게 되지만 동영상 홈페이지에 사용은 안 된다. 이걸 근데 하나하나 헤아려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글꼴이 무료다라고 보이도록 광고를 하거나 올려놓고 이걸 그냥 방치한 채 나중에 왜 우리 폰트를 갖다 썼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법원 갔을 때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게 그 공짜로 쓰라고 하는 회사도 최근에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럼 다른 곳에서는 못 쓰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지 그런 안내 의무나 어떤 기술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일정 정도 가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좀 약관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글꼴마다 무료로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건 보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시겠습니다.